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 네.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무심코 넘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서 좀 쉬려고 하는데 끝없이 쏟아지는 알림음이나 맞아요. 그 타인의 빛나는 성과들을 보다 보면 문득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고 느껴본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감정이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마음의 중심을 잃고 휩쓸리곤 하는데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지러운 마음을 꽉 다잡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텍스트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바로 책은담과 중국어 회화로 배우는 멘탈 관리법 제6강 외부의 유혹과 잡념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입니다. 네, 오늘 다룰 이 소스 자료는 정말 시의적절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독특하죠. 수백 년 전 고전이랑 외국어의 만남이니까요. 맞습니다. 수백 년 전 동양고전 철학인 책은담의 깊은 지혜를 가장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중국어 회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소화해내고 있거든요. 단순히 외국어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탐구의 핵심 미션은 수백 년 전의 그 철학적 렌즈를 빌려서 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통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새로운 언어의 틀로 체화하는 과정이죠. 와, 언어라는 뼈대 위에 멘탈 관리라는 근육을 붙여보는 거군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내면을 단련한다. 이거 정말 매력적인 접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를 배울 때는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이나 길 찾는 법 같은 거 많이 하죠. 네, 그런 외부와의 소통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자료는 철저하게 나 자신과의 소통, 즉 내면을 통제하는 성숙한 화법에 집중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 자료 전체를 꿰뚫는 우리가 가장 먼저 장착해야 할 핵심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不为外物所动. 네, 不为外物所动. 한국어로 풀이하자면 외물에 흔들리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외물이요? 네, 여기서 외물, 그러니까 와이우라는 단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둘러싼 밖의 모든 것들을 말하거든요. 밖의 모든 것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인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유혹, 혹은 SNS에 올라오는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 같은 것들이죠. 내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네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나를 섣불리 움직이게 두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아주 단단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아주 완벽하게 시각화해주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책은담에 딱 등장하죠. 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 칭태한 바이를. 좋습니다. 방금 낭독해주신 신밍즈 안슈 루 칭태한 바이르. 이 문장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방에 있어도 푸른 하늘과 밝은 해 아래 있는 것과 같다. 어두운 방에 있어도 밝은 해 아래에 있는 것 같다. 네, 이 통찰이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자신이 처한 어두운 방, 즉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밖에서 빛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잖아요. 더 좋은 직장이라는 조명이나 맞아요. 더 멋진 차라는 스탠드, SNS에 좋아요라는 반짝이는 전구들을 굳이 방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 하죠. 완전 공감해요. 저도 가끔 우울할 때 쇼핑 앱을 켜서 물건을 사거나 그렇죠. 쇼핑 테라피라고도 하죠. 네,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진을 올리면서 그 순간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다 외부의 조명으로 제 어두운 방을 밝히려는 시도였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그 방향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방향이 틀렸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화려하게 빛나더라도 혹은 반대로 칠흑같이 어둡고 혼탁하더라도 네,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내면의 밝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 자체에 불이 켜져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두운 골방이든 화려한 궁전이든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는 깊은 철학이죠. 결국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전원 스위치를 펴는 게 먼저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철학적인 깨달음을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확 밀착시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음을 다잡을 때 꼭 필요한 현대 중국어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짚어볼 텐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뻔한 위기 상황들을 떠올려 보시죠. 네, 첫 번째 핵심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유호, 유혹. 문장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外界的诱惑太多了. 네, 요호는 우리가 잘 아는 유혹이라는 단어죠. 유혹. 그리고 外界的诱惑太多了는 외부의 유혹이 너무 많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뼈저리게 와닿는 문장이네요.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현실이 이 문장에 담겨 있어요. 세상은 구조적으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끝없는 팝업 광고라던가 맞아요. 자극적인 뉴스, 소비를 부추기는 알고리즘까지. 이 유혹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유튜브 쇼츠 하나만 보려고 앱을 열었다가 정신 차려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다들 한 번씩은 있죠. 이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문법 패턴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수동태를 만드는 빼이입니다. 빼이. 이 패턴을 쓰면 이런 문장이 완성되죠. 很容易被诱惑影响. 很容易被诱惑影响. 즉 유혹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무언가에 당한다는 느낌이에요. 네, 이 빼이라는 글자 뒤에 동사가 오면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당하는 수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외부 자극에 넘겨버리는 그 나약한 심리 상태를 아주 객관적으로 꼬집어주네요. 냉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내 삶의 운전대를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아까 잠시 언급했던 YO입니다. 네, 외적 조건이나 외부 사물이죠. 그리고 이것을 방어하는 문법이 바로 뿌야오랑입니다. 강한 금지의 표현이네요. 네, 모모하게 두지 마라. 이 둘을 합치면 아주 단단한 방패 같은 문장이 탄생합니다. 뿌야오랑 와이우 조요니 혹은 무야오베이 와이우 조요. 不要让外物左右你. 외부 환경이 너를 좌우하게 혹은 흔들게 두지 마라. 이 문장 참 좋네요. 이 문장은 아까 살펴본 수동태의 피해자 모드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도권의 나에게로 가져오는 훈련입니다. 주도권을 가져온다. 네, 여기서 쓰인 조요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직역하면 왼쪽과 오른쪽이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사람을 이리저리 휘두르다, 좌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좌지우지하다 할 때 그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이 단어도 예문이 있죠? 네, 예문으로 情绪不应该左右你的决定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정슈부인가 조용니드决定, 감정이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처럼 말이죠. 내 기분이나 외부 상황이 내 삶의 방향타를 꺾지 못하게 철저히 경계선을 치는 겁니다. 와, 경계선을 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들리는 외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저는 단연코 남들의 소셜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SNS. 부정할 수 없죠. 여기서 요즘 시대에 가장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炫야오입니다. 예문은 이렇습니다. 다부시환 짜의社交媒体上炫耀. 炫耀, 과시하다, 뽐내다 라는 뜻입니다. 방금 문장은 그는 SNS에서 과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고요. 과시하다. 참 피곤한 단어죠. 사실 SNS에 올라오는 타인의 삶은 정교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순간만 올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지극히 평범하거나 초라한 일상, 이를테면 전자레인지에 데운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너무 슬픈데요? 타인의 미슐랭 레스토랑 방문 사진, 즉 炫야오를 봅니다. 그 순간 강렬한 비교가 일어나고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죠. 방금 말씀하신 그 와르르 무너지는 취약한 순간을 표현하는 문법도 있습니다. 바로 조건과 결과를 나타내는 2단 찌러오 패턴인데요. 네, 일단 뭐뭐하면 곧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문으로 2단 실란조 한난 쭌신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일단 신란 고칠 주한난 쭌신. 일단 마음이 흐트러지면 곧 집중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도미노 같네요. 맞아요. 멘탈이라는 건 마치 도미노와 같아서 작은 비교라 질투심 하나의 틈을 내어주면 일상의 루틴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그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미노가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찡, 안딩 이겠죠. 네, 예문은 이렇습니다. 心安定了,生活就简单了. 신안띵러, 生活就简单了. 안정되다. 마음이 안정되면 삶이 단순해진다라는 정말 시적인 문장입니다. 삶이 단순해진다. 네, 마음속에 일던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아지는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는 타인의 가벼운 말 한마디, SNS의 사진 한 장에도 심한 가지 생각이 뻗어나가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죠. 하지만 내면이 안정되면 그런 잡음을은 다 걸러지고 내 삶의 진짜 중요한 본질만 남아 아주 단순 명료해지는 거죠. 와, 단어와 문장들을 통해 심리를 분석해보니까 벌써 멘탈이 한층 단단해지는 기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룬 이 철학과 어휘들이 실제 우리의 생생한 일상 대화 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실전으로 들어가 볼 차례네요. 네, 지금부터는 소스 자료에 등장하는 20문장 분량의 실전 회화 텍스트를 파헤쳐 볼 겁니다. SNS를 보며 남들의 성과에 멘탈이 심하게 흔들리는 친구 A와 그에게 책은담의 지혜를 빌려 조언하는 친구 B의 핑퐁 대화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설정이죠. 우리가 살면서 수백 번은 해봤을 법한 이 대화를 단계별로 낭독하고 그 안에 숨은 심리적 층위를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제가 A 역할을 먼저 중국어로 해볼게요. 그럼 제가 B를 맡겠습니다. 最近我总是很焦虑为什么?看了别人的朋友圈心里很乱 네, 이 짧은 오프닝 대화. 한국어로 풀어보면 너무나 뼈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A가 고백하죠. 요즘 나 계속 너무 불안해. 그래서 B가 묻습니다. 왜? 그러자 A가 대답합니다. 남들 SNS, 그러니까 벙여취안을 봤더니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네. 여기서 A가 쓴 실리 헝란, 마음이 어지럽다,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이 정말 콕 박힙니다. 그냥 슬프거나 화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일상 한 조각이 내 마음에 투척되면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평온함이 완전히 교란된 그 지저분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고요했던 저녁 시간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게시물 하나로 인해서 순식간에 흔들리는 현상이죠. 흔히 말하는 포모증후군의 전형적인 시작점입니다. 포모증후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삶에 나의 소중한 감정적 여유를 쉽게 내어주는 걸까요? 그 이유와 핑계가 바로 다음 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엔 제가 먼저 B로 묻겠습니다. 네? 他们都在炫耀吗?是的,我忍不住拿自己和别人比较.那样很容易被外物左右. 可是我控制不了自己. 방금 나눈 대화의 내용을 한국어로 짚어보겠습니다. B가 정곡을 찌릅니다. 다들 과시하고 있어. 그러자 A도 솔직하게 인정하죠. 나도 모르게 나를 남과 비교하게 돼. B는 앞서 우리가 배운 표현으로 경고합니다. 그러면 외부에 쉽게 휘둘리게 돼. 하지만 A는 무력하게 대답하죠. 하지만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 대화가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이유는요. A가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자기가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아는군요. 네, 자신이 나自己和别人比较, 나를 남과 비교하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忍不住, 나도 모르게 뭐뭐 하게 되다,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콩지불러 쓰지네요. 맞습니다.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이성적인 판단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에 의해 멘탈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현대인의 무기력함이 너무 리얼하게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는 AMR, 정말 공감 가지 않으시나요? 머리로는 저건 다 보여주기식이야, 신경 쓰지 말자 하면서도 손가락은 계속 세로 고침을 누르고 있잖아요. 멈출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통제력을 상실한 A에게 과연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단순히 앱을 삭제해라는 뻔한 조언 대신에 친구 B는 수백 년 전의 지혜를 꺼내듭니다.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세 번째 구간. 제가 먼저 B에게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네요. 아니지, B가 물어보죠. 네, 제가 B로서 먼저 던지겠습니다. 좋습니다. 你听过菜单谭里的一句话吗?什么话?心明则暗室如青天白日. 意思是环境不重要.对,重要的是你的心. 와, 한국어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B가 묻습니다. 너 최근담에 나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A가 어떤 말? 하고 되묻자 B가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 명언을 날려주죠.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방도 푸른 하늘의 밝은 해와 같다는 말이야. 똑똑한 A가 여기서 바로 핵심을 찌릅니다. 그 말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B가 확언합니다. 맞아.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여러분, 여기서 해결책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전환됩니다. A의 불행은 남들의 잘난 모습이라는 외부 환경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온 자극이죠. 그래서 보통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도 명품을 사서 올리거나 아니면 SNS를 탈퇴해버리는 식으로요. 하지만 B는 시선을 밖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 시선의 전환이 바로 이 대화의 그리고 최근담의 핵심입니다. 아, 시선의 전환? 환경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화려한 유혹이 끝도 없이 존재하니까요. 통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B는 A에게 네가 지금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어두운 골방에 가둬두고 있지만 네 마음의 불빛만 밝힌다면 그곳이 바로 눈부신 푸른 하늘 아래다 라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아, 문제의 원인도 밖이 아니라 내 비교하는 마음에 있었고 해결책 역시 내면의 빛을 켜는 것에 있다는 통찰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조언을 들으면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맞는 말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방에 불을 어떻게 켜야 하는 건데? 하하, 실천이 어렵죠. 다행히도 이 대화의 마지막 구간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대망의 마지막 대화, 제가 A로서 먼저 묻겠습니다. 네. 那我应该怎么做?少看让你焦虑的东西。比如少刷手机。对，让心慢慢安定下来。心安定了就不会那么乱。是的，外界再吵，内心也能安静。听你这么说，我轻松了一点。这就是不为外物所动。 네. 이 마지막 대화의 내용을 한국어로 풀어보면서 그 실천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A가 묻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B가 아주 담백한 솔루션을 줍니다.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덜 봐. A가 다시 묻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덜 보기 같은 거. B가 긍정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죠. 그래, 마음이 천천히 안정되게 해. 그러자 A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그렇게 어지럽지 않겠지. B가 최종적인 확신을 줍니다. 맞아, 마음은 고요할 수 있어. A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말하네요. 내 말 들으니까 좀 편안해졌어. 마지막으로 B가 오늘 우리가 배운 최고의 명언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게 바로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와, 이 결론이 참 위로가 되는 게 단번에 속세를 끊어내고 해탈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나를 자극하는 것들의 노출을 조금씩 줄이고 마음을 아주 천천히 가라앉히는 현실적인 단계를 거치라고 말해줍니다. 네, 만만 안딩, 천천히 안정시키는 거죠. 그렇게 단련된 멘탈이야말로 밖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끄떡없는 강인함, 즉 오늘 내내 우리가 외쳤던 부외와유 소동, 외물에 흔들리지 않음의 경지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언어의 문법을 배우듯이 마음의 문법도 이런 작은 실천과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교정해 나가는 것이죠. 외국어로 이런 깊이 있는 철학적 대화를 곱씹다 보면 모국어로 생각할 때보다 오히려 감정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대화의 흐름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제 마음도 어느새 좀 차분하게 정돈된 느낌입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단순한 단어 암기를 넘어서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단단히 지켜내는 성숙한 화법을 제대로 익힌 기분입니다. 네. 자, 이제 이 훌륭한 지혜를 여러분의 실제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소스 자료에 포함된 학습자 활동을 여러분께 흥미로운 미션으로 던져드리겠습니다. 어떤 미션인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즘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어지럽히는 외부 자극, 즉 당신의 외물은 무엇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다루었던 요호, 유혹, 슈엔야오, 과시, 안딩, 안정 같은 표현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상황과 다짐을 중국어로 3에서 4문장 정도의 독백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직접 소리내어 말해보는 게 핵심이죠. 맞아요. 머릿속으로 아, 좋은 말이네 하고 끝내는 거랑 다른 언어를 빌려서 내 입 밖으로 소리내어 선언하는 것은 그 무게감이 천지차이니까요. 네, 우리는 매일매일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소음과 시각적 자극들을 차단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피곤하죠. 보기 싫은 사람을 차단하고 앱 알림을 끄고 귀를 막으려 애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책은담을 통해 발견한 진리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소음을 막기 위해 벽을 두껍게 치는 대신에 내면의 방에 아주 밝고 환한 불을 켜두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내 안의 조명이 태양처럼 밝아지는 순간 밖이 얼마나 어두운지 혹은 얼마나 시끄러운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밖을 신경 쓸 필요조차 없어지는 거네요. 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방에 그 불을 켜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남의 시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방이 늘 푸른 하늘과 밝은 해처럼 빛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